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하고 그다음에 알람 설정도 이렇게 그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까맣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41일 남았습니다. 41일 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여론조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0 년은 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어요, 선거 결과가.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선벨트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Real Clear Politics Real Clear Polling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 평균 낸 겁니다. 보면은 선벨트는 트럼프가, 러스트벨트는 카말라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리조나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7개 주에서 트럼프가 0.2 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애리조나에서 2.2,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요 4개 주에서는 트럼프가 밀리고 있습니다. 카말라가 앞서고 있고요.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0.4,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도 0.6. 뭐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2.1 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조지아는 트럼프가 졌던 곳이죠. 애리조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퀴니피악에서도 트럼프가 1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48대 47로. 이건 전국 지지율이니까 전국 지지율은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합주죠, 경합주. 그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대, 의사진행 방해 행위죠. 예, 그거를 반대하고 없애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2명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 맨신 상원의원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중도 의원인데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크리스튼 시네마 애리조나 상원의원도 카말라 해리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2명의 의원은 중도 의원입니다. 민주당이지만.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걱정하는 게 이제 낙태 전면적인 금지 전국 단위로요. 그리고 또 그린 뉴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유리한 언론 보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CNN이 좀 왜 이렇게 긍정적인 보도를 하지 그랬는데 어쨌든 퀴니피악 여론조사 다시 돌아가 보면은 라틴계 유권자 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카말라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장 최근 여론조사예요. 퀴니피악에서 52대 44로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앞서고 있어요. 트럼프가 바이든 상대로도 굉장히 선전했거든요. 그 라틴계 사이에서, 그리고 그 젊은 층 사이에서. 근데 최근에 트럼프 여론조사를 보면은 젊은 층 그리고 그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말라보다 높으니까요. 원래 항상 민주당이 젊은 유권자 그리고 라틴계는 잡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지켜봐야 되는 게 10월 1일이죠. 예, 10월 1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하고 민주당 민주당 부통령 후보죠. 그리고 제이디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이자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10월 1일 TV 토론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상 마지막 토론입니다. 트럼프하고 카말라 해리스 간 대선 토론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토론. 팍스뉴스에서 하지 않는 한, 예, CNN에서 그 토론하는 거는 아마 허용을 안 할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최근에 CNN이 좀 트럼프한테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 토론 해달라고, 시청률이 어, 높게 나올 테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선 토론은 아마 이제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자, 월즈 후보는 벤스 후보 대역을 맡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을 상대로 모의 토론을 진행했고 보좌관들과 정책 세션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최근 MSNBC에서 나는 예일대 로스쿨 출신 벤스 상원의원이 잘 준비해서 나올 것을 예상한다. 국민들은 내가 미국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이런 말을 할 때 사실에 부합하도록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토론회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제이디 벤스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뭐 팀 워스 본인도 자기가 말 실수를 좀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10월 1일에 CBS에서 중계를 합니다. 생중계.
그리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생중계. 뉴욕시에 있는 CBS 브로드캐스트 센터에서 중계를 하고요. 모더레이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저녁 뉴스 진행하시는 분이죠. 여성 앵커 노라 오더널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CBS 뉴스 특파원 마거릿 버넌 이렇게 두 명이 이제 공동 진행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대선 토론 자기는 2번 했다. 1차 토론에서 바이든 떡실신시켰고 시쳇말로 바이든을 날렸고 2차 토론에서도 자기가 이제 승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말라 상대로. 그래서 어쨌든 뭐 다 내가 토론 1차, 2차 토론 다 이겼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CNN에서 토론하자는데 10월 23일로 알고 있어요. 근데 CNN이 나한테 공정할지도 의문이다. 지금 ABC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내부 고발자 이슈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ABC가 미리 질문지를 준 거 아니냐, 카말라한테 샘플 질문 준 것 아니냐, 지금 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트럼프한테 또 유리한 뉴스가 나왔어요. 보통 그전에 2020년이나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보면 트럼프한테 유리한 기사들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트럼프한테 유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썬벨트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지만 트럼프가 3개 연속 3개 주에서 다 이렇게 리드를 잡았다. 뉴욕타임스, 시에나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 그것도 좌파 언론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전해드렸고요. 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그 친민주당 성향 악시오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그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카말라보다 앞선다고요. 그러니까 전쟁,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시킬 수 있는 후보로 트럼프를 더 많이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58%대 42%. 트럼프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58%. 카말라는 42% 그칩니다. 가자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류 언론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구나. 트럼프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거를 이제 슬슬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고 어 거기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준비해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트럼프가 이제 11월 5일 당선될 가능성이 일단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지만 경합주를 거의 다 이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다 이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내년 1월 20일까지 반대 진영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20일까지 정말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더 걱정돼요. 선거보다는. 자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아들내미 알렉스 소로스가 이렇게 팀 워즈하고 만났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사진 한 장이 그냥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00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더 잘 보여준다고. 조지 소로스하고 알렉스 소로스 쪽은 민주당의 실세라고 봐야 돼요. 민주당의 실세. 예. 이제 CNN 제이크 태퍼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지금 연방 하원의원이죠. 그냥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렇게 따지는 모습입니다. CNN이 카말라 해리스를 요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현상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대세론에 들어갔고 제가 볼 때는 메인스트림하고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올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당선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내년 1월 20일까지가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데 일단 그 제이크 태퍼하고 난시 펠로시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eds to be presenting more meat on the bones of. I get that she's from a middle class family. It's great. And I get that she feels people's pains. Great. But what about, like, here are the 5 things I'm going to do directly for you? Does she need to be doing more of that? Well, she'll be doing some of that tomorrow once she'll put forth her economic plan. But people like to have a connection to whoever is running for office, that they share their experience, that they understand their lives. And I think that's what she is establishing. But I never give advice to presidential candidates. The wisdom that they have, the political astuteness that they have to become the presidential candidate says they know something about the market out there. But I do think that the one issue in terms of the cost of living, people want to hear something very specific.
she is saying that in that ad, but also tomorrow in her economic plan. I have no complaint about how she is going forward. 그래서 제이크 테플러가 그렇게 따진 거예요. 아래 중산층 뭐 집안에서 자랐다는 거 알겠는데 지금 상황,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5가지 방안이 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고 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이크 테플러가. 그러니까 제이크 테플러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안티 트럼프 인물로 유명한데 카말라 해리스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분 요새 최근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리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공약, 정책.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어떻게 고칠 건지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경 문제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느냐. 외교 이슈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국경을 담당해야 될 카말라 해리스가 엉망진창이었죠. 불법 체류자 1200만 들어오게 했는데 국경 차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말라 해리스 감시 아래 32만 명 어린이가 실종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셨나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애나 파울리나 루너가 이렇게 그 플로리다주 13지구 연방 하원의원인데요. 여성 라틴계 의원. 카말라 해리스 감독 아래 32만 명 어린이가 실종됐다는 걸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돼요. 32만 명입니다. 이런 건 뉴욕타워 CNN 절대 보도 안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알 스미스 디너 행사 그건 당연히 양당 메이저 양당 후보 대선 후보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알 스미스는 하나의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여기에 다 참석을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게 월터 만델이었습니다. 1984년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로널드 레건이 만델 상대로 1차 토론에서는 완전히 폭망했는데 2차 토론에서 굉장히 잘했죠. 그러면서 이제 승기를 굳혀가지고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를 승리했습니다. 그 로널드 레건이. 트럼프가 똑같이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니야. 뭐 49개 주는 불가능하겠지만. 왜냐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논란 추기경이 실망감을 나타낸 겁니다. 카말라한테. 마지막으로 여기 참석하지 않은 대선 후보가 워터 만델이었는데 1984년. 근데 그때 50개 주 중에서 49개 졌다. 너도 그렇게 크게 지고 싶냐? 뭐 그렇게 꼬집은 거죠. 자, 그리고 조시 할리 미주리 연방상원의원이 어제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죠. 그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랠리를 지금 비밀경호국이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가 비밀경호국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위스콘신주에서 유세를 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내부 고발자가 밝힌 겁니다. 조시 할리한테. 그런데 이거는 비밀경호국장 대행 로널드 로가 얘기했던 것과 다르다. 지난주에 카말라 해리스는 위스콘신주에서 유세를 했는데 트럼프는 안 된다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지난 7월 13일에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총 맞아 죽을 뻔했죠.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가 오늘도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Big threats on my life by Iran 이렇게 썼어요. 그 트루 소셜의 X가 아니라. 근데 이제 비밀 경호국이 보안 강화를 해줬어요. 트럼프한테. 얼마 전에 연방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양당 메이저 대선 후보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비밀 경호국 보호를 받을 수 있게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11월 선거 전까지 한 번이나 두 번 더 한 번 정도는 암살 시도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절대 맞을 일 없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그냥 음모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팩트에 기반한 그런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안해요. 트럼프 볼 때마다. 유세장 볼 때도 불안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조지아 사바나에서도 이렇게 이제 유세를 하는데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저는 민주당 대선 후보 쪽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오바마 때 빼고. 그러니까 이런 열기나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세장 분위기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여론조사도 지금 이 트럼프 쪽이 약간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드 잡고 있고 썬벨트 리드 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나머지 그 세 개 주 러스트벨트에서도 이렇게 박빙 승부 펼치고 있는 걸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가 사실상 저는 그 7개 주를 다 석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중요한 미팅을 하나 다녀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 미국 주류 언론을 보면은 북한하고 다를 바 없다고. 맞아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해요. 북한하고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의 그 프로파간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미국. 아마 여러분께서 깨어 계신 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미국 언론들 ABC, CBS, MBC, 뭐 뉴욕타임, 아포, CNN 다 그냥 앵무새죠, 앵무새. 딥스가 원하는 것의 앵무새죠.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 보면은 84%가 긍정적이고 카말라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89%가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 조사에서. 그러니까 이대로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대로면은 트럼프 같은 후보는 나와서도 안 되는 거죠. ABC 같은 경우에는 100% 긍정적이었고 카말라에 대해서 토론 때까지도 긍정적이었죠. 트럼프는 93% 부정적. 이게 언론 맞습니까? 언론 아니죠. 가짜 뉴스 그야말로. 미스인포, 디스인포,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퍼뜨리는 프로파간다 머신이죠. 언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언론들을 신처럼 떠받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처럼 떠받드는 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아닙니까? 조중동 비롯해서 뭐 KBS, MBC, CBS 다 KBS, MBC, SBS 다 신처럼 떠받드는 거죠. 뉴욕타임스라고 그러면 그냥 패닉에 빠지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적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Manufactured by the media. 이건 그 언론이 조작했다. 지난 1월에는 카말라 지지율이 28%에 불과했는데 또 여름에는 32%에 불과했다. 근데 지금은 거의 50%다. 왜 그런가? What changed the media coverage? 뭐가 바뀌었느냐? 언론 커버가, 언론이 보도하는 그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84%나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누구든지 안 오르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미국인 제가 볼 때는 한 60%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안 믿는 게 다행이에요. 이것조차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50%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의 그런 보수 목소리는 라디오 통해서 많이 나온다. AM 라디오 통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러시 림바 같은 경우가 1988년에 시작을 했죠. 그 보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96년도에 팍스 뉴스가 나오고 뭐 그때 이제 빌 오라일리, 션 해너디 이런 그 스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전에는 러시 림바였고 AM 라디오는 지금은 다 그 다미넌트하게 그냥 압도적으로 보수 쪽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에어 아메리카라고. 뭐 실패할 수밖에 없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좌파인데. 자 근데 AM 라디오를 지금 점령하려고 조지 소로스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200개 FCC가 지금 조지 소로스가 미 전역 200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40개 마켓에서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이렇게 떴습니다. 이거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이 라디오 저기 보십시오. The stations reach 165 million Americans. 1억 6,500만 미국인이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평생 대중교통 안 써본 사람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차에서 AM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AM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가짜 뉴스가 많구나.'라고 많이들 깨어나는 거예요 사실. 예. 저도 출퇴근할 때 AM 라디오를 항상 들었죠. 뭐 LA에서는 뭐 790, 870, 뭐 1150 다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진짜 뉴스가 나오고 NPR가 가장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언론 중에 하나예요. 국가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돌아가는 방송국이지만 그러니까 그 공영 라디오 방송은 저는 보조금 다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승인 나면은 판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보수 목소리가 또 더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 보면 그래요. 뭐 보수가 뭐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 다 이게 장악한다 그러지만 이런 뉴스 보면은 '아 얘네들이 장난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거 정말 조지 소로스도 진짜 나쁜 놈이지만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통 제가 볼 땐 우파보다는 좌파가 훨씬 더 부지런해요. 예. 그거는 제가 100% 200% 300% 인정하는 바입니다. 훨씬 한 10배 더 10 배는 더 부지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화당이 항상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이렇게 싸우는 특히 아웃사이더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는 더더욱 힘든 uphill battle 더더욱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암살 시도했던 실패한 그 트럼프 암살범 아들이 수백 개의 아동 포르노 파일을 그러니까 수백 개의 아동 포르노 파일을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국이 체포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 봅니다.
진짜 웃기는 거예요. 닉 솔터가 이렇게 X에도 올렸는데요. 예. 트럼프 암살범 아들 수백 개의 아동 포르노 갖고 있었다 파일을. 자, 역시 트럼프한테 또 유리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팀스터스 유니언, 그 항상 민주당,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줬던 곳이에요. 팀스터스 유니언이 운수 노조죠. 보시면은 트럼프가 50개 주 전역에서 다 앞선다는 내용인데 이것만 봐도 트럼프가 이겨요. 이 팀스터스 유니언이 가장 중요한 노조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트럼프를 더 지지한다? 이거 보시죠. 미시간에서 61.7대 이게 카말라예요. 32.5. 위스콘신 트럼프 57, 카말라 40.5. 펜실베이니아 트럼프 65.3, 카말라 31.4. 다 50개 주 다 이런 식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이변이 없는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는 별로 이렇게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얘기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 그 생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2016년 때 뭐 그 선거 이긴 거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 오리지널은 민주당 쪽이었어요. 트럼프가 뭐 마치 처음으로 선거 결과 불응했다느니 그러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 그때 연예인들이 그 선거인단 가서 트럼프 찍으면 안 된다. 우리 그 대선 때는 대통령 선거 때 비록 트럼프가 306명의 선거인단 확보했지만 그 선거인단이 1월 6일에 1월 6일은 그때는 아니었죠. 예, 그 대의원들이 포기해야 된다. 트럼프한테 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긋장을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긋장은 제가 볼 때 놓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깔고 갔죠. 내러티브가 선거 결과 바로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4년 전에 4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또 이제 슬픈 소식 하나인데요. 인포워스 대한 언론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스 존스. 뭐 보헤미안 그로브 이런 거를 폭로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폭로시켰죠. 사실 글로벌리스트 폭로 넘버 원이에요. 알렉스 존스 능가하는 사람 없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터커 클라우슨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스승이에요. 사실상 알렉스 존스한테서 다 이렇게 물려받은 겁니다. 알렉스 존스를 보고서 깨어난 거예요. 터커 클라우슨도. 자, 근데 인포워스가 이제 샌디 훅 가족을 돕기 위해 청산도 경매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제 조작된 거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그 오보 한번 내가지고 박살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10억 불이거든요. 그 배상금 판결 받은 게. 그래서 ABC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미디어 플랫폼과 그 자산은 올가을 경매를 통해 하나씩 매각돼서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10억 달러 이상 지불할 예정이고 연방 판사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령에 따라 경매를 통해 매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포워스가요. 알렉스 존스는 2022년 12월에 이미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소셜 미디어 이제 X 통해서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가 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야죠. 예.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 자, 그리고 국경 차르 아닙니까? 국경 담당 조 바이든이 국경 맡아라 했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 1,200만 들어오게 했죠. 카멀라 해리스. 근데 이제 와서 남측 국경 간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CNN 스캇 제닝스가 또 비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서 뭐 하려고? CNN 요새 보면 참 이상해요. 예. 자, 이제 모든 선거 그 배후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조지 소로스 뭐 우리들의 친구죠. 소로스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새로운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물결을 이용해서 선거를 흔들고 있다는 데일리 와이어 보도입니다. 부재부터 웃기죠. 한 좌파 단체는 대량 불법 체류자 영입이 아니면 내지 불법 난민이 미국 선거 결과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난민 단체는 미국을 대표하는 60개 난민 권리 단체로 구성된 전국적인 다인종 파트너십 네트워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새로운 미국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이다. 써 있죠. 이 단체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지 소로스 오픈 소사이티 재단으로부터 56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단체의 2023년 총 수익은 411만 달러였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자, 일례로 이걸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 2020년 애리조나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불과 11,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는 대량 이민, 그러니까 불법 난민들 데리고 온 것까지 포함해서 대량 이민이 미국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2020년 또 다른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인 조지아에서 트럼프를 불과 12,000표 차이로 이겼다. 뉴 아메리칸 유권자 캠페인은 선거 이후 조지아에서 귀화한 사람이 86,000명이 넘는다고 말한다. 이제 이런 뉴스 보면 이제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애리조나에서 새로 귀화한 유권자 연령대 성인은 약 62,179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 각주 신규 시민권자 상위 10개 출신 국가를 추적하는 보고서 중 하나에 따르면 애리조나에서 새로 귀화한 시민권자는 총 62,179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한 요소죠. 자, 여기 딱 보면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소로스로부터 약 700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2022년 총 2,500만 달러 수익을 올린 이민자 법률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소로스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제 유리하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터커 칼슨도 카말라 해리스는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인물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무난히 이제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냥 이런 테러블한 이런 엉망진창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자, 심지어 트럼프 1984년 이후 모든 선거를 단 한 번 제외하고 모든 선거를 정확히 예측한 오하이오 베이커리 쿠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자, 보면은 15% 포인트로 앞서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쿠키를 트럼프 과자를 더 많이 시키느냐 아니면 카말라 과자를 더 많이 시키느냐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더 쿠키를 많이 주문하면은 그 후보가 당선이 됐대요. 그래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버스킨 베이커리에서는 고객이 선호하는 후보를 닮은 쿠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구매는 온라인이나 오하이오에 있는 버스킨 4개 매장 중 한 곳에서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2,953개 쿠키가 판매돼서 고객으로부터 약 54%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카말라는 2,134개, 39%로 한참 쳐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과자 시키시겠습니까? 카말라 아니면은 트럼프 시키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타이틀로 제가 이걸 정했는데요. 트럼프 생명에 계속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댄 번지노 비밀 경호원 출신 댄 번지노가 계속 위험하다 매일마다 부르짖고 있어요. 트럼프 진짜 위험한 처지다. 지금 비밀 경호국 완전히 매수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rump is being hunted. 트럼프가 사냥당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번지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비밀 경호국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들 표적이 되고 있다고요. 또 전직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이러한 위협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막으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 이번에 암살 시도범 루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6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보국하고 내통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또 반지노는 트럼프 표적이 된 사람들은 트럼프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트럼프 동선에 대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쫓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경호국 완전히 컴프로마이즈가 됐다고. 그리고 비밀경호국 통신 시스템까지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 번지노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통화한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비밀경호국 통신 시스템이 거의 완전히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유출은 트럼프 적들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를 사냥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트럼프 스스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그 트럼프가 하는 일보다 트럼프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린 정말 공경에 처해 있다. 겁주려는 게 아니다. 누구를 당황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건 끝나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트럼프 안전, 신변. 트럼프 본인도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자기가 이제 위협당하고 있다고 이란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제가 볼 때 비밀경호국 컴프로마이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12시간이나 대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5번, 6번 홀 사이에 거기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6번 홀 갔으면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또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그때 암살 시도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비밀경호국이 막을 수 있었는데 막기 싫어하거나 그러니까 고의로 막지 않은 고의로 그 ARG 건물 지붕 경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딥스테이트 진영에서 어떻게든 트럼프를 지금 암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면은 7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또 11월 전에 분명히 무조건 한 번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대한반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딥스 진영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앞섰는 거. 트럼프 11월에 선거에서 조 바이든도 인기 없는데 카말라는 더더욱 카말라도 조 바이든급으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막 가공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 비밀 경호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사설 경호 업체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고용해서 그 경호원들을 그렇게 보호받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반지는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예 그냥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해라. 지금 비밀경호국은 완전히 컴프로마이즈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제가 볼 때 비밀경호국 컴프로마이즈가 된 것 같습니다. kimberly 치틀 전 그 여성 경호국장만 봐도 이상했고 지금 국장 대행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